차량 운행 및 정비. 이번 시간에는 차량 운행 및 정비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교통사고 유발 요인 등을 알고 사업장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사각지대, 빗길, 눈길 및 등판길, 안갯길, 야간 운전 시 안전운전 방법을 알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속도 및 일시정지 장소, 주정차 금지 장소,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알고 사업장에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사업장 교통사고의 이해. 사업장 내 교통사고는 인적 요인과 차량 요인,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중 전체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혹시 나의 운전에 있어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 안전운전을 하겠다고 결심하여 안전운전이 몸에 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습관의 형성을 위해서는 평소 안전운전 원칙을 정해 운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운전 중에는 항상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운전하며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심을 버리고 운전합니다. 또한 항상 신중을 기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운전 작업 중 운전자의 행동에 의한 사고 유발 위험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담뱃불을 붙이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나 흥분, 과시하고 싶은 충동 등은 억제하고 피로, 졸음, 음주, 운전 이외의 잡념이나 행위로 인해 조작의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운전자들의 부주의한 행동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움직이는 차에 충돌하거나 승차 시 혹은 하역 시 차량에서 추락하거나 차량으로부터 낙하하는 화물에 작업자가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 급회전에 의해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출입 차량을 포함한 여러 차량과 관련한 작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차량의 도착과 출발을 확인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운행 활동을 확인하며 적재 및 하역, 그리고 화물 확인합니다. 또한 연결 작업과 차량 보수 작업을 확인합니다. 어떤 방법이 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가를 결정하고 그것들이 적절히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관련된 위험의 심각성과 위험을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을 반영해야 하며 안전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은 사업주 혹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의 정례적인 회의와 안전 관련 공지문을 통해서 상하의 관리체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작업 지휘자는 운전자에게 적절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장소, 차량 경로, 작업장에 있는 차량과 장비, 특정한 위험 요소, 그리고 운전자를 포함하는 작업장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사전에 가본 적이 없는 작업장의 배치 상황, 그들이 이용할 통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작업 업무 등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작업장 도착 전에 작업 계획서 등의 작업장 내 준수 지침, 제도, 그리고 좁은 차도 혹은 약한 다리 등 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이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작업 현장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 방지를 위해 이들이 작업장 및 차량 이동 경로와 하역,
선적, 그리고 주차구역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가 필요합니다. 작업장 내 대부분의 운송사고는 하역 작업과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 중에 발생합니다. 하역과 적재 작업은 일반인들과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해야 합니다. 또한 하역 작업에 관여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지해야 합니다. 차량의 후진 작업은 차량에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이 후진하는 동안 다른 작업자 및 차량의 접근을 제한함과 동시에 후진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를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각종 차량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각 작업 장소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공지하여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작업장 설계와 배치를 고려하고 안내판과 조명 등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도록 하고, 차량이 역주행하는 것은 주된 사고 원인이므로 불필요한 역주행을 삼가고, 차량 후진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방통행식 선적 및 하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후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역 및 적재 작업구역에서는 일방통행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출입문 개폐 장치, 인터컴 시스템, 그리고 잠금 장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통로, 임시 통로, 시야 확보, 차량 신호수. 사업장 내의 안전한 교통 및 운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업장의 구성 요소입니다. 각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교통 통로입니다. 모든 작업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작업장 내 차량 통보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를 위해 적절히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시 통로는 일반 통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방지에서 차량의 이동상 안전을 위해 뚝을 건설하되 차량의 넓이, 높이, 무게 등과 차량이 가할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접하게 되는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능력, 임시 통로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임시 통로의 조명과 안전 표지판, 그리고 운전자, 차량 운행,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감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고 위험 요소를 피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시성은 차량의 속도와 이동 거리와 관련되는데, 운전자가 정지하거나 방향을 적절히 바꾸어 위험 요소를 피함으로써 안전 운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가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명, 먼지, 날씨 등도 관련되고, 운전석의 높이나 차량의 백밀러, 룸밀러의 위치와도 관련됩니다. 사업장 내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주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훈련된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차량 후진 구역에 보행자가 다니지 않도록 통제하고 운전자들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호수를 위험구역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채색업 등 일부 사업자들은 차량의 크기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미처 못 볼 가능성을 이유로 차량 신호수들의 배치를 금합니다. 차량 신호수의 역할을 좀 더 알아볼까요? 사전에 운전자와 합의한 대로 명확한 신호 시스템을 사용하고 항상 운전사의 시야에 들어와야 합니다. 후진 차량을 안내할 때 안전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하며, 빛을 반사하거나 형광색 조끼 등 눈에 잘 띄는 의복을 착용하고 운전자에게 신호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의 기초 지식. 사각지대란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을 살필 때 자동차의 앞뒤나 좌우 중 후사경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이 안 된 사각지대 부분은 차에서 내려 확인하고, 출발 전 운전석에 앉기 전에 미리 차량 주변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후 차량에 탑승하는 운전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이번에는 빗길 운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행자는 우산을 아래로 하여 노면만을 보고 보행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주의력이 평상시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평상시보다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일정 거리를 더 유지해야 합니다. 비가 내린 직후에는 노면과 공사장 철판 표면에 먼지, 흙, 기름 등과 빗물이 섞여 있어 마치 윤활유처럼 미끄러워집니다. 따라서 충분히 감속하고 브레이크나 핸들 조작을 삼가는 등 상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난 직후에는 브레이크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정지하고자 할 때 이를 감안 조작해야 합니다. 눈이나 빙판길에서 운전 시 주의할 점입니다. 빙판길 전에 감속하는 때를 놓쳐 이미 빙판길에 들어섰다면 스스럼 없이 그대로 지나가면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어 서서히 감속하세요. 절반쯤 빙판인 노면에서 주행 중 제동을 해야 할 때는 핸들을 가볍게 얼어있는 노면 쪽으로 틀어주며 제동하면 차가 비틀리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갯길 운전 시 가시거리가 15m 이내인 짙은 안개 속에서는 운전을 포기하고 안전 공간을 찾아 차를 세운 후 안개가 옅어지기를 기다리고 안개가 옅어져 가시거리가 20m 이상으로 튀었을 때에는 서행 운전을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안개 등 전조등, 차폭 등 비상 표시 등을 모두 켜고 주행하고 자기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경적을 사용하며 길 가장자리 차선 표시나 가로수, 전신주 등을 지표로 삼아 주행선을 정해 운전합니다. 후사경을 활용하여 최대한 후방 차량의 움직임도 확인하면서 운전하고 전방에 다른 차가 서행하고 있을 때는 추월을 삼가하고 일정 간격을 둔 후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어두운 야간에는 운전자의 지각 속도가 아주 느려지게 되므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제한 속도나 통행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운전자 자신이 여유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속도로 감속하여 운행하고 야간에는 항상 차폭등과 전조등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려줘야 하므로 청소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라 하더라도 야간에 운행해야 할 경우 운전 전에 후미 차폭등과 야광판, 번호판 등을 반드시 닦도록 합니다. 사업장에서의 안전운전. 속도는 사업장 내에서 준수해야 할 속도 규정으로 도로의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시속 20km 이내 속도로 운행하고 도로의 폭이 좁거나 비포장도로이거나 작업으로 인해 인원과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시속 1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합니다. 과속은 왜 위험할까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고 운전 실수에 대해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한순간의 실수도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행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에서 서행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일시정지해야 할까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통과 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정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정차를 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띄우고 주정차를 합니다.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철길 건널목과 그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는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또한 터널안 및 다리 위 등의 장소와 도로공사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화물 적재 차량에 짐을 실었을 때에는 화물의 종류와 적재 방법 등에 따라 앞 뒤축의 하중이 크게 변합니다. 적재 화물의 높이나 위치에 따라 차량의 중심이 높을수록 주행 안전성이 떨어지고 진동각이 커지는데, 진동각이 클수록 적재한 화물이 무너지거나 손상되기 쉽고 전도되기 쉽습니다. 적재 중량이 클수록 안전거리를 더욱 길게 유지하며 차량의 속도와 브레이크 조작에 주의해야 합니다. 빈 차일 때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걸면 뒷바퀴의 회전이 먼저 정지하여 미끄러지거나 차가 전도되거나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이 저하되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며 시선의 이동 시간이 지연됩니다. 또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위험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돌발 상황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기기 조작의 실수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의 처벌 규정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0.05%에서 0.1% 미만일 때 대인 사고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입건이 되고, 대물사고 및 사고가 없을 때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입건이 됩니다. 0.1% 이상일 때에는 면허 취소되며 형사입건되고,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 행위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입건이 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평소에 술을 마시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며 그 실천 의지를 강력하게 다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장시간 야간 운전이 잦은 차량 운전 작업자의 경우 졸음 운전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피곤을 느끼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졸음 운전으로 이어져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더구나 이런 경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의 경우 사고를 예방하려면 2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차 밖으로 나와서 스트레칭 체조를 하거나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와 실내 공기를 자주 순환시켜야 합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 5가지를 알아볼까요? 졸음운전의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속이 없어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적습니다. 음주 때는 혼미한 정신이라도 있지만 졸음에 빠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은 못 뜹니다. 운전 중에 졸음이 오면 억제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이 남아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졸음 운전자의 상당수는 체력이 약한 노인이 아니라 건강한 20에서 30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졸음은 전염됩니다.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흔히 동승자들은 잠을 자고 운전자 혼자 졸음과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운전자와 가벼운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조수석은 운전자를 돕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간, 새벽 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전반적으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가 가장 위험합니다. 점심 식사 이후 오후 2시 전후도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주 5일째가 정착되면서 금요일 밤에 여행길에 나서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이라면 새벽이나 야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과음이나 과로는 피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 온도는 적당히 조절합니다. 온도로 인한 졸음을 방지하려면
차내 온도를 21에서 23도씨로 유지합니다. 춥다고 차내 온도를 28에서 30도씨로 맞춰두면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히터의 송풍구도 얼굴보다는 앞유리나 발밑으로 둡니다. 온도 조절기는 찬바람과 더운 바람의 중간쯤에 두고 풍량을 조절하여 온도를 맞춥니다. 이럴 경우 온도 조절기를 계속 뜨거운 위치에만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차량 운행 및 정비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